안녕하세요, 이창용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야외가 아닌 집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겁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학부모님들이 질문하기도 하는 그런 건데요.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MTB 선수가 될 수 있나요? 라는 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MTB 선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TB 선수를 나눈다라고 하면은 크로스컨트리랑 다운힐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크로스컨트리를 설명드릴게요. 크로스컨트리는 어떻게 보면 다운힐보다 조금 더 체계적입니다. 체계적인 걸 따지면 사이클이 있고요. 그 밑에 크로스컨트리가 있고 그 밑에 다운힐이 있는데 이 중간에 BMX 레이싱이 끼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컨트리를 예를 들면은 크로스컨트리를 대부분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일부 학교에서 크로스컨트리 팀을 운영하기도 하고 아니면 대부분은 취미로 시합을 나가고 MTB를 타고 있을 겁니다. 시합을 나가다 보니까 내가 입상도 좀 하고 좀 잘 타는 것 같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가서도 또 선수 생활을 계속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중학교에서 시합에서 잘 타는 선수들은 MTB 관련 그 팀이 있는 학교나 아니면 최고에서 그 선수들 눈여겨보고 있다가 진학될 시점에 이렇게 쏙쏙 뽑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진학을 해서도 크로스컨트리를 타기도 하고요. 아니면 만약에 최고로 진학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최고 아니면은 MTB가 있는 뭐 김천농구는 옛날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김천에 있는 그 학교로 가거나 몇몇 학교로 가서 계속 고등학교 선수 생활을 하다가 대학으로 진출을 하든 실업팀으로 진출을 하든 아니면 체육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든 뭔가 다른 진로가 열리긴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라는 게 MTB 진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크로스컨트리는 전국체전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업팀이든 체육회 소속으로든 자기 신이 조금 더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을 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위에 상위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이렇게 나중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운힐은 어떻게 하냐? 다운힐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진입이 선수를 하겠다는 진입은 쉬워요. 만약에 내가 정말 자전거를 잘 타는 것 같아서 나 상급자로 시합 뛸 거야, 그러면 충분히 뛸 수가 있어요. 자,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중학교 다니면서 다운을 타다가 잘 타는 것 같으면 고등학교는 그냥 본인이 공부했던 성적대로 이렇게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대학 진학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낸 다음에 대학을 진학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까 XC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대학에서 뽑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한데 XC를 더 많이 뽑고 다운힐은 잘 안 뽑습니다. 만약에 자전거로 학교를 갔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운힐을 타서 대학을 진학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지방에 있는, 쉽게 말해서 자전거를 안 타더라도 적당히 공부 못해도 그냥 갈 수 있는 대학 정도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원서만 넣으면은 합격하는 그런 대학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대학교를 많이 갈 수가 있었어요. 어차피 상위 한두 명, 한 두세 명까지는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대학을 진학을 하고 나서 자전거를 안 탑니다. 왜냐? 그동안 자전거만 타고 왔는데 대학을 진학하니까 여자도 만나야 되고 술도 먹고 차 운전도 하고 돌아다니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재밌는 게.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진학하면 자전거를 안 타면서 그러니까 자전거 선수들을 잘 안 뽑게 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한때는 한 체대까지도 MTB 선수들을 뽑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뽑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처럼 뭐 대학 진학은 MTB, 특히 다운힐을 타서 대학 진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주말에 취미로 시합을 참가하거나 해서 본인이 이런 순위를 시합 성적을 내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즐기면서 탈 수 있는 자전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어떻게 선수를 했냐, 이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 난 정말 MTB 선수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취미였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할 때도 저는 자전거로 대학을 진학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할 때는 전북대학교 경영학부에 그냥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저랑 같이 시합을 뛰었던 친구들은 뭐 경기대나 삼육대, 다른 단국대 뭐 이런 데로 진학을 했죠. 자전거 특기생으로. 네. 근데 저는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 전형으로 전북대학교 경영학부에 진학을 하고, 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저랑은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중간에 체육교육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도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대로 하면서, 그리고 시합은 주말을 이용해서 나가고, 아니면 뭐 금요일 하루 정도 그냥 학교 수업을 빼먹고 시합을 나갔었죠. 전 그 정도로만. 보통 다른 친구들은 막 한 3일 전 이렇게 시합장에 가 있는데, 저는 이게 뭐 체육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 길게 시합 전에 가서 연습을 하는 건 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합 전날에 가는 게 저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시합 전날 가서 연습하고 시합 뛰고. 그래서 그래도 성적이 나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 자전거를 잘 타는 애들은 그냥 끼가 있습니다. 그 끼가 똘끼가 되겠죠? 네. 어느 정도의 정말 잘 달 것 같은 애들은 조금씩 똘끼가 보여요. 이게 정말 또라이 같은 똘끼가 아니라 자전거를 정말 무모하게 타는 똘끼들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무모하다고 해서 이게 미친듯이 무모한 것도 아니고요. 딱 느낌이 와요. 이게 쟤는 잘 탈 것 같다 하는 애들은 타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본인의 주말 시간, 여가를 활용을 해서라도 연습을 하면은 끼가 있는 애들은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잘 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조금만 더 누군가가 코칭을 해준다라고 하면 실력은 더 빠르게 늘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냥 공부하면서 주말에 취미 생활로 자전거를 즐기고, 대학 가서도 그냥 공부하면서 주말에 시합을 나가다가 보면은 정말 내가 거기에 적성이 맞으면은 선수로,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끼가 없으면은 그냥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되는 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아서 시합을 참가해서 정말 내가 실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입상을 하겠죠, 당연히. 네. 그 입상하기까지는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입상을 해서도 엘리트 등급에 올라가서도 그 성적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 시합을 참가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국내 시합만 하더라도 30에서 50만원 정도는 한 경기당 발생을 하니까, 저 역시도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받은 월급 가지고 그 월급의 일부를 자전거 타는 데 썼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도 취미생활이었지, 이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코치를 하는 업이 될 줄은 저도 생각은 조금은 했지만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진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로 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뭐 하겠다? 이런 거는 전혀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선수 생활을 한다고 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브랜드들에서 스카시라든지 시마노라든지 이렇게 브랜드들에서 협찬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런 물품에 대한 협찬이지, 해외 선수들처럼 이런 물품을 지급받으면서 금전적으로 뭔가를 지원을 받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저 역시 이제 올해 처음으로 교촌 F&B, 그러니까 교촌치킨이죠. 교촌치킨 그 홍보대사, 이번 8월 말에 있을 교촌레드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그런 홍보대사를 하면서부터 교촌으로부터는 일정한 그런 지원금을 받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를 타고 선수를 한다고 해서 큰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지출해야 될 비용은 더 커집니다. 매번 시합 참가해야 되고 해외 시합을 가더라도 내 경비로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집이 정말 빵빵해서 이런 경제적인 능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말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서 하고 싶지만 내가 그만큼의 우리 집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 좋아하는 거를 즐길 수 있을 만큼만 하지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전거 선수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항상 공부를 하면서 자전거를 재밌게 즐기면 됩니다. 공부도 잘하고 자전거도 잘 타면은 그건 진짜 좋은 선수고요. 자전거도 공부도 못하는데 자전거도 그닥 잘 타지 못하는, 공부를 멀리하지 말고 자전거는 취미로만 즐기시길 바라고, 정말 끼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시합에 참가해서 본인의 실력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이가 소질이 있는지 그리고 즐기세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그 더 이상 많은 걸 바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즐기고 편하게 즐기고, 내가 이걸 업으로, 선수를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는요. 이게 뭐 향후 만약에라도 다운힐이 전국체전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뭐 위에 대한사이클연맹, 산악자전거연맹에서 다운힐을 하는 걸 신경 쓰는 비율을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정말 제가 한 15년 전 시합 뛸 때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환경이 지금 현재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 예전 10년 전, 15년 전 시합 뛰는 환경이 지금보다 더 좋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는 그냥 하나의 작은 꿈, 부가적으로 내가 세울 수 있는 목표를 여러 개를 정해놓고 그 중에 하나는 MTB 선수, 이거는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내가 소질이 있으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고, 정말 나의 목표를 더 높은 곳에 있는 목표를 찾아서 자기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아니면 학부모님들도 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MTB로 진학을 해야 할 수 있다 라는 거는 다운힐에서는 빼버리세요. 그냥 크로스컨트리에서는 그나마 진학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말 잘 타는 선수다 라고 하면은 실업팀까지도 진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운힐은 어렵다, 이 점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힐은 내가 좋아서 즐기고 선수를 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이걸로 돈을 받고 이러지는 절대 않기 때문에 장래희망이 MTB 선수예요 에서 장래희망이 XC 선수예요는 괜찮습니다. 근데 장래희망이 다운힐 선수예요는 저는 웬만해서는 말립니다. 네, 정말 집에서도 얘가 선수하겠다는데 뒷받침 해줄 수 있어. 그래 너 뭐 유학 가서 자전거를 좀 타고 와라, 이런 경제 활동을 뒷받침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 오케이 해요. 그거는 돈이 있어서 탄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다운힐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은 생각해야 될 게, 그 자전거가 절대 저렴한 자전거가 아닙니다. 자기 자전거 100만원짜리라고 해서도 그 자전거가 정말 안 좋은 자전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른들한테는 그 100만원이라는 비용은 정말 큰 비용입니다. 월급의 절반이 넘는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니면은 뭐 500만원짜리 자전거를 정말 힘들게 몇 개월 할부로 사기도 하는데, 학생 여러분들은 얘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내 친구는 뭐 300만원짜리 타는데 나는 100만원짜리 다 안 좋은 거 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100만원짜리 자전거 가지고 300만원짜리 타는 친구보다 더 잘 타고 재밌게 즐기면은 그게 진짜 좋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버리고, 선수라는 거는 그냥 내가 즐기면서 잘 타는 수준까지가 선수다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알고 자전거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우울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시간 날 때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